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과 민주당이 쫄딱 망했습니다. 아주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한말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 검사 탄핵 4명을 지금 탄핵을 시키겠다. 그래서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정석 검사 탄핵이 사실상 맨 먼저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정석, 그러니까 이제 수원지검의 차장검사, 그러니까 이제 차장검사가 지부장, 그런 게 검사장 바로 밑에 차장검사가 이재명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라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버 2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정석 차장을 갖다가 이런저런 비리 의혹으로 묶어서 탄핵을 제기했는데요. 지금 방금 헌재에서 완전히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일종의 이제 3명만 소수 의견을 냈어요. 탄핵은 기각이지만은 범죄 혐의는 좀 있어 보인다. 요거 좌파들이죠. 그래서 이미 헌재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헌재 소장도 윤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 그리고 이제 헌재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보수 우파 최소한도 중도 이상의 헌재 재판관이 더 많아요.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다는데 상당한 법률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요, 지금 이제 4명의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탄핵 사유가 지금 이제 이 기각된 지금 이제 검사보다도 더 훨씬 그야말로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가지고 유청을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탄핵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법의 제동을 받기 시작했다.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 탄핵을 추진한 인간들 전부 사표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 국정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 이미 그 의료 개혁 중에 하나가 의대 증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의료 진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 수가를 올려주는 것이고, 한 크게 봐서 4개의 덩어리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대 정원을 증원시키는 거, 이거는 끝났다. 왜 여기에 손대냐? 딱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는요, 이 작심했듯이 최고위에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 의료 응급실 상당히 심각하다. 윤 대통령도 지금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현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잘 관리해서 응급 의료 사태에 큰 뭐라고 그럴까요? 이 빵꾸가 나지 않도록 특히 추석절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의 입장을 보면은요, 지금 의료 지금 개혁이 실패하고 있고 현장을 가봐라 난리 북색통이다. 그리고 현재 의료 개혁의 핵심은요, 지금 문제가 뭐냐? 주체가 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체는 국가로 보고 있어요. 정부를 보고 있어요. 이러한 의료개혁 27년간이나 못했는데 의료개혁을 또 떠넘기면 이게 국가라 할 수 있느냐. 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국가여야 되는데 이건 국가의 기능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동훈이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이 의료개혁의 주체는 국민으로 보고 있어요. 국민. 물론 모든 게 의료개혁뿐만 아니죠. 모든 국가의 정책은 이제 정부가 입안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거지만은 그 입안 과정에서부터 시작해가고 집행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지지가 따르지 않으면 성공이 어렵다. 이건 되지만은 중요 정책은요, 그 중요 정책의 추진력은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게 뭐 국민도 구성하고 정부도 구성하고 뭐 기업도 구성을 하지만은 국가 정책의 추진의 주체는 이제 정부가 있는 것이고, 정부의 추진력에 힘이 실리냐 안 실리냐는 것은 국민의 지지가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한동훈이 뭐라고 그러냐? 국민이 그야말로 동력이다. 그래서 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지금 이 간극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 요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협상의 문은 열려 있지만 현재와 같이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제안을 해오는 요 안과 관련해서 일일이 대응하면서 타협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이가 그래?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 대안이 있으면 내놔봐.
요렇게 한번 날려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또 한 번 날렸어요. 그거 국민이 동력을 받아야 돼. 국민의 동력을. 정부가 혼자 추진하는 게 아니야. 물론 뭐 절대적으로 틀린 말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까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니 역대 대통령 어느 한 명도 제대로 이거를 추진한 적이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그거 국민이 하는 거야? 이거 속된 말로요. 이거 꼬장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영수회담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이것도 한 방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회적이지만, 그리고 점잖은 소프트한 워딩이지만 이원석이도 날리고 한동훈이도 날리고 이재명이도 날려요. 왜? 요 인간들이 이 세 명이요 지금 전국을 꼬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점잖게 우회적으로 그야말로 자극적이지 않은 워딩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지만은 말귀를 좀 알아들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가 영수회담 노래 부르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요 국회가 먼저 정상화되도록 해봐라. 오늘날 국회 윤 대통령이 나도 평생 지금 살아왔는데 이런 국회는 생전 본 적이 없다. 아주 쉬운 용어로 잘 설명해줬어요. 이런 국회를 누가 만들고 있는데요. 이재명이가 만들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헌재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다고 하는 거, 이거 민주당에서 추천한 그 헌재 재판관도 있잖아요. 전원일치. 여기에 이재명은 반성문을 좀 써라. 요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앞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살인자 발언과 관련해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고발인 신문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전현희가 이제 바로, 왜냐하면 고발인 조사 끝나면 바로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면책특권에 해당되느냐? 노노, 아니다. 지난번에 김의겸이도 불렀을 때 이거 면책특권이야. 이런 식으로 경찰에서 무혐의,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은 검찰에서 무슨 소리야? 이거 올려 딱 해갖고 송치 결정을 했잖아요. 보안수사. 자, 그래서 이게 이 전현희의 발언은요, 무슨 뭐 보안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명백해. 직무외 그 검사 탄핵을 논의하는 청문회 속상에서 김건희 여사 살인자 요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요 배지가 날아갈 중범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주류 의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이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는데, 우선요 맨 먼저 검사 탄핵과 관련된 헌재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요, 직무가 정지됐었는데 즉시 헌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부로 대전고검검사, 왜냐면요 그 당시 수원지검 차장검사였는데 탄핵이 들어가니까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이제 전보 조치를 했어요. 왜냐?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관련 수사가 계속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수사권이 별로 없는 대전고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탄핵이 기각됐으니까 대전고검으로 이제 복귀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헌재 재판소 요 이제 탄핵 사유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를 갖다 걸었어요. 대기업 고위임원의 접대를 받았다. 천안 마약 수사를 갖다가 무마했다. 그다음에 뭐 천안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멋대로 부킹을 했다 등등. 요런, 그리고 이제 천안댁 가사 도우미 전과를 무단으로 열람했다. 뭐 여러 그 혐의로 갖다 걸고 그리고서 이 탄핵을 통과를 시킨 바 있어요. 이게 작년 12월 1일 날 탄핵안을 갖다가 단독으로 의결했어요. 그 당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20년도 12월 엘리샨 강촌 리조트에서 대기업 고임원에게 접대를 받았다. 그리고 천암의 마약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수사를 무마했다. 그리고 천암댁 가사 도우미의 전과, 즉 범죄 경력을 무단으로 열람했다. 그리고 김학의 뇌물 재판의 증인을 사전 접촉했다. 이런 범죄 혐의를 가지고 탄핵 의결을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발 조치도 했어요. 이 검찰에도 고발 조치하고 공수처에도 작년 11월에 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작년 11월 달에 고발을 하고 나니까 엘리샨 강촌 리조트, 용인 CC
이런 데를 압수수색했고요. 작년 12월에는요. 비의 의혹의 제보자로 알려진 지금 처남댁이 누구냐면 강미정 대변인입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어요. 강미정이가. 이 강미정이를 불러서 조사한 바 있고요. 지난 4월 달에는 처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업체도 압수수색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은요. 탄핵 사유가 명백히 탄핵 사유가 되지 법률적으로 민주당의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던 내용을 법률적인 탄핵 이유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전원일치로 기각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현재 이 의견을 보면은요, 지금 완전히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다만 헌재 재판관 3명은 이 검사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위법 행위는 있었다. 하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다. 저도 이제 항상 여러분들 탄핵하면 말씀드리지만은 탄핵은요 통상적인 위법 행위만 갖고는 탄핵이 안 돼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돼요. 중대한 위법 행위. 예, 왜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으로 징계 이상의 그런 단순 징계 이상의 처벌을 할 그런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 탄핵이라는 극약한을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탄핵을 갖다 대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는 제도의 자체가 제한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위법행위, 그러니까 중대한 위법행위에만 탄핵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냥 아무 때나 갖다 탄핵을 둘러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패한 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지금 그동안에 말이죠. 지금 이 탄핵, 검찰통당도 탄핵하겠다. 탄핵 검사도 탄핵하겠다. 검사 4명도 탄핵하겠다. 완전히 탄핵,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탄핵하고 그 다음에는 특검 이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탄핵을 지금 김영철 검사 청문을 받다가 일본으로 지금 했고요. 김영철 검사, 그 다음에 어미준 검사, 강백신 검사, 박상용 검사도 전부 다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탄핵을 질질 끄면서 여론을 나쁘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민주당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서 결국은 민주당이 노리는 대통령의 탄핵, 요걸로 끌어가려고 한 명 한 명을 탄핵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일부터 지난 8월 14일부터 탄핵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지금 청원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 이제 증인으로 부른 게 이제 김건희 여사라든가 장시호 증인 이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해당 검사들은 일체 나가지 않겠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법방해이다. 그리고 이제 삼권 돌림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래서 대검에서도 여러 차례 반박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김정석 차장검사가 탄핵을 기각됐다. 나머지 4명의 탄핵 기각은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 기각입니다. 왜? 사유가 지금 이 김정석 차장검사보다도 훨씬 덜한 신문 기사에 나온 의혹, 그 기사를 근거로 해서 그것이 탄핵 이유가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쫄딱 망한 것이죠. 그래서 이 탄핵을 추진한 주도 인물들의 정치적인 책임을 우리가 이제 거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고개를 숙여서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는 이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압박의 국면으로 우리가 돌입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요. 지금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요. 오늘 이제 국정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 국회 한번 상황을 봐라. 도저히 이런 국회는 상상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이 일종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이 국정 브리핑에서 얘기한 걸 보면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하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먼저 해라.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를 금방 다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느냐.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이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는 너무나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은 지금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아주 옳은 지적을 한 것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재명이 완전히 쫄딱 망하는, 두 번째 망하는, 헌재에서 망하고 윤 대통령이 제대로 일격을 가했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의 반발, 요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요한 국가 과제인 것은 맞다.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력? 국민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동력의 전부가 국민에게 있지 않다. 어느 국민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정부 당국은 응급실이나 수술실 상황이 아직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봤더니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안이 2026년도 증원 유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런 대안 제시에 대해서 당정 갈등의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나 보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다. 그동안 이 안 외에도 정부가 다양한 통로와 다양한 주체, 다양한 상대를 정해두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밝혀둔다. 그런 게 이 얘기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일각에서 호도하듯이 보여주기 식으로 갑자기 공개한 것은 아니다. 그런 식의 호도는 건설적 대안과 논의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부와 당이 좋은 결론을 내고 국민께 공감받길 기대한다. 옳은 얘기예요. 결론은 옳은 얘기입니다. 다만 어느 길로 좋은 결론을 내고 공감을 받느냐 하는 건데 지금 한동훈이가 내놓은 길,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러니까 무조건 SNS로 까고 그 다음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당과의 절대의 조율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불쑥 제안하고 정부가 안 받는다니까 불쑥 또 SNS로다가 비판하고 이런 식의 뭐라 그럴까요? 입장 표명 그리고 용산과의 협의 그런 방식 요거 갖고서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가 어렵다. 예, 요게 지금 대부분의 판단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조중동 사설까지 이렇게 이제 공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마저도 한동훈이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안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지를 보낸다. 이렇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추경호까지도 이런 지금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논의를 거쳐보지도 않았고 한동훈한테 제안을 받아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당의 입장이 될 수가 있느냐? 요거를 추경호도 맞받아친 거예요. 이런 점을 제대로 알아라. 그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은요. 한동훈이가 또 나경원하고 만났다는 겁니다. 독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일 전당대회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처음으로 바로 이제 어제 독대를 처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의대 지원 문제에 관해서도 충분히 얘기했다. 그래서 나경원이도 이 해소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대안이 필요한데 지금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정부가 많은 연구와 고민 끝에 그리고 이제 관련 인사 단체들과의 많은 협의를 통해서 내놓은 안이 현재의 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안에 대한 대안도 본인의 의견으로 불쑥불쑥 내놓을 게 아니고 정상적인 루트와 그 과정 이거를 통해서 그야말로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왔을 때 대안이라고 해야 된다. 자기가 내놓은 안을 갖다가 마치 의료계가 받아들일 것처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내놓은 안도 의료계에서 못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장 전의교육,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한동안 내놓은 안 그거 우리는 받지 않아.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이라는 말을 제가 보기에는요. 함부로 써서는 아니다 봅니다. 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나경원이도 말이죠. 이 어제 김태현 정치쇼에서 하루빨리 제대로 된 대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야 한다.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책임자들은 물러나라. 자, 갈등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책임자 물러나? 이거요. 지금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게 복지부 장관하고 복지부 차관 잘려라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이도 완전히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나경원이가 지금 바라는 건 뭡니까? 서울시장 출마하는 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의 편에 야권을 대변하는 듯한 지금 입장을 내놓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나경원이도 어렵지 않나?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나경원과의 단독 지금 이제 독대 미팅을 가졌다. 이 얘기는 한동훈이도 예를 들어서 추경호도 지금 한동훈이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그런 대안 제시에 따른 당내 지지력을 확보하는데 지지세를 확보하는데 좀 이 중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나경원 지금 5선 들어갔나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나경원이를 만나서 지금 이제 이 책임자 지금 한동훈이도 지금 이 복지부 차관 교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한동훈, 나경원 이렇게 해서 연대를 통해서 윤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서 고립시켜놓은 작전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윤 대통령이 오늘 밝힌 그동안의 지금 현 의료 계획과 관련해서 밝힌 내용, 경과를 보면은요. 지난번에 이제 4월 1일 대국민 당원을 통해서도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소통을 하고 토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7번에 걸쳐서 그 의대 증원 문제를 의료인 단체와 협의를 했고 37번씩이나 그리고 이 단체가 계속 회의에도 나왔고 의사 증원과 양성에 대한 공감도 상당 부분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단체는 합리적인 추계, 의료수에 대한 추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증원한지 필요한 어느 정도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 내라고 하면 아무것도 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내는 것은 과학적 추계에 의한 합리적인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그리고 쭉 분석해 왔다. 무조건 안 된다. 오히려 줄이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의료계의 요구인데 요거 그러면 여기에 정부가 계속 끌려가서야 되겠느냐? 예,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의료 추계에서 보면은 2035년도 기준으로 할 때 1만 5천 명이나 부족하다고 나온다. 그래서 OECD라든가 선진국과 비교해도 재수상으로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의견을 가지고 지금 정부가 의료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밝혔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국민이 동력이라고 했지만은 의료인 양성하는데 10년에서 15년 걸리는데 지금 이걸 추진 않으면 윤 대통령은 이런 국가를 갖다가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말이죠. 이제 윤 대통령의 의료계에 대한 강한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경부선, KT, 정부가 밀렸어 봐요. 환경단체한테 오늘날 같은 경부선, 오늘날 같은 KTX 국가 예산을 수조씩 날려먹었잖아요. 요거 의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